便车的人们寻找好影片逛来逛去，是为了他们有意的指南书。胡乱身体攻击，电影排行榜，要看什么电影呢？ Top 10。 우주는 매우 넓고 매우 까맣고 매우 조용하고 매우 오래됐지만 매우 많은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우주에서 벌어지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 무용보 49번째 에피소드 데네피질 폭발 SF 영화 우주편 시작합니다. 네. 이야기. 변사야. 연사야. 그 초창기에 그 무성 영화 시절에도 SF가 있었다는 거 알아? 총알창기 뭔 소리야 지금? 초창기에. 초창기. 아, 총알창기 말고 조르주 초창기. 메이유 뭐 그런 거. 그렇죠. 예, 뭐, 리뮤리 뭐 이런 거. 예, 뭐 알았고요. 조르주 메이유. 근데 왜 이렇게 SF를 가끔 하지? 이건 리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봐. SF를 오랜만에 그리고 에피소드가 49번째예요. 네, 우리가 49번째 에피소드로 왔습니다. 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F에 유독 자신이 없는 문과생 오샥입니다. 여기 다 문과생이구나. 한 명은 예체능인가?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문송합니다. 최과장입니다. 문송아? 문송하다는 말 몰라? 문과라 죄송하다. 문과라 죄송하다고. 지능이 소개합니다. 네, 진우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네. 우리 중에서 SF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번 에피소드. 근데 저기 데네피질 폭발은 말이 맞는 거예요? 폭발. 왜? 말이. 데네피질이 폭발한다는 건 그럼 말이 죽지. 맞아요? 보통 죽지. 그 이게 맞아요? 네, 우리가 데네피질. 그 되게 아주 속어로 얘기하면 대가리가 터져 죽는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뭐 우리 메타포 정도로 네, 이해하죠. 대가리가 터지는 건 해골이 터지는 거지 뭐 데네피질이 터지지. 데네피질이 터지니까 대가리가 터지겠지. 해골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면 터지는 거지. 네. 벌써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보통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극장 가다를 2번 정도 하고 막 격주로 막 업로드 하다가 불규칙하게 다들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진도는 나가야죠. 그래서 49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약속드렸던 SF 영화 트릴로지 중에 3번째 SF 우주편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49번째 에피소드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SF 우주편의 선정의 편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선정했나요? 예, 뭐 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보니까 우리가 16번째 에피소드 무용보 그때 데네피질 팽창 SF 현재 편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SF 영화들을 하려다가 제가 보니까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때 현재 편, 미래 편, 우주 편. 그게 현재 편 1위가 뭐였어요? 그때 컨택트가 있죠. 컨택트. 예. 그때 1위가 컨택트, 2위가 맨인 블랙. 뭐 그때 현재 편 3위가 어나더 어스라는 영화 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찾아보고 무용보 패밀리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죠. 칭찬일세. 예, 그랬었죠. 사실 그 영화는 SF 매니아들한테는 그닥 긴 하지. 형 그때 그 얘기 때 똑같이 했던 것 똑같이 같아요. 했지. 맞아. 그래서 다들 되게 좋았다고 그러고서 뭐 어디 보니까 그 영화 또 소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제가 되게 보람 있었던 선정이었고 그 다음에 20번째 에피소드로 우리가 데네피질 수축 SF 미래편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뭐 이제 1위가 뭐 매트릭스 뭐 이런 영화들이 했었고 미래편 뭐 블레이드 러너도 했고. 네, 블레이드 러너 뭐 매드맥스 블레이드 러너 2편이 나와서 참 좋았죠. 네. 그게 그게 2013년 2013년 2014년이었더라고요. 오래됐어요. 4, 5년 전이에요. 4, 5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 이미 SF들을 했고 이제 우주편을 이제나 저제나 뭐 한다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서야 끄집어냈네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SF 영화들 특히 우주에 관계된 영화들을 10편을 여러분께 또 추천을 해드리는 걸로. 근데 SF 영화들은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4년 5년 전에 했던 에피소드에서 소개 못해드린 영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영화들 2014년 이후에 나온 SF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그 SF 가전제품 이론
이론 있잖아요. 가설. 예? 가전제품 최신 게 제일 좋다. 물론 뭐 그게 모든 영화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SF는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아무래도 기술도 발전해 있고 또 볼거리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근 영화들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르는 또 그런 명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SF 우주편에서는 좀 그런 영화들을 고르려고 했고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걸 보면서 저거 너무 촌스럽다. 저거 너무 조악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영화들은 뭐 7, 80년대 영화들 특히. 그거 진짜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는 없을 때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가령 어렸을 적에 꿈과 환상을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세대 때 그리고 좀 전 세대 때는 주로 이런 미래 과학이나 우주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좀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라 커서도 좋아하고. 그게 나는 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거가 이런 특히 SF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칼 세이건이 만들었던 그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런 건 나 같은 진짜 완전 문과생 같은 애들이 봐도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SF 영화나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거보다도 코스모스 같은 거를 보고 되게 뭐랄까요, 뭐 설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설레는 걸 떠나서 좀 이렇게 압도되는. 예. 그리고 그게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이런 폭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사람들의 무지를 그렇죠. 밝혀주고. 예. 그래서 난 그 코스모스라는 그건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고 네. 오래된 거고 하지만 그거를 뭐 일단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좀 뭘 좀 알려면 그 첩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코스모스도 있잖아요. 네네. 흑인 박사님 나오시는. 네. 매우 재밌죠. 저는 그걸 봤어요. 인종적인 옛날 칼세이건 버전 말고 전 최근 근데 버전을 봤는데. 그분이 칼세건을 만난 얘기는 들었어요? 네, 나 그 그런 거 들으면서 막 시리즈 맨 앞에서 가슴 설레갖고 막. 자기가 어렸을 때 소년일 때 칼세건을 만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나막 그 얘기에 막 울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코스모스도 나 봤는데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넣고 기술이 이제 옛날 코스모스랑은 다르니까 훨씬 더 뭐 그래픽이 예술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 봤던 그 칼세건 어렸을 때도 아니죠. 20대 때 봤는데 그 코스모스가 굉장히 나 같은 정말 과학 알지 못하는 이런 애들한테도 뭔가 어린인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커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어린아이도 아닌데 그 코스모스를 보고 난 이후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달라졌고 제가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저는 뭐 별자리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렇죠. 이 우주편이나 그런- 이게 하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별에 대한 얘기 제가 어제 망원경 샀어? 오늘 중요해. 망원경도 있어요 집에. 근데 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좀 보기 힘들어요. 근데 밤에 세서. 밤에 이렇게.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근교에 놀러를 갔는데 어제 날씨가 되게 좋고 하늘이 되게 맑았어요. 근데 거기 저희가 간 데가 불빛이 별로 없는 데여가지고 별 보였겠구나. 아니 그냥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어나갔죠 저 혼자. 그래서 깜깜한 데를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래도 이게 서울 근교라서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해도 그런데 약간 저기가 은하수인가 하는 데까지 이렇게 살짝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보일 정도로. 망원경 갖고? 아니요 망원경 안 갖고 맨눈으로? 예, 맨눈으로.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모스를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저한테 온 변화죠. 하늘을 보면서 그 광활한 우주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줌을 싸요? 아닌데 오줌 쌌지 너. 진짜 오줌 싸러 나간 거지.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늘을 멜랑콜리하고? 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지금이 예. 지금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지금 2018년 7월이요. 되게 우주 쇼 기간이래잖아요. 그게 무슨 토성인가요? 토성이 몇만 년 만에 지구랑 제일 가까워졌대. 몇만 년 만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눈으로 안 보여. 눈으로 보인대. 눈으로 살짝 보이고 보여. 망원경으로 보면 그 띠까지 보인대. 진짜요? 띠 있잖아요. 띠. 고리.
예. 근데 제 친구 중에 더한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음. 이게 중학교 때 친구인데 걔가 이제 페북으로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는 친구인데 걔는 진짜 전문 장비들 막 갖추고 무조건 캄캄한데 주말 되면 캄캄한 데를 가는 거야 그냥 차를 몰고. 그래서 오줌을 싸요? 이거 캄캄한 데서 그거를 계속 찍는 거죠. 장비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막 페북에 계속 올라오는데 와 나는 저렇게는 못하지만 저 마음을 알겠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얘기 예. 중에 코스모스에 나오는 네. 얘기야. 인류가 지능을 갖게 된 처음 순간에 하늘을 보면서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예. 라고 이게 이제 명제를 던지잖아. 그쵸, 예. 그러면서 저 하늘을 무엇으로 판단했을까? 네. 수도 없이 이것에 대한 오류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볼 때 하늘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농번기에는 이제 그 계절을 판단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정말 아주 시꺼먼 하늘에 그 운하수가 펼쳐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신비한 감정에 사로잡히죠. 그쵸. 예. 근데 이 영적인 감정이기도 하면서 진짜로 육안으로 은하수 제대로 본 적 있어요? 나는 난 있어요. 눈이 한번 나빠서 잘 없을걸요? 안 보여. 난 있어. 저는 이걸 잊고 있었는데 코스모스 보고 나서 이게 기억이 그치, 떠올랐다니까요. 나도. 뭐냐면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그쯤에 우리 큰 집이 완전 깡시골에 있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큰 엄마를 만나서 이제 이모가 이제 큰 엄마한테 토스를 해주면 큰 엄마가 절 데리고 큰 집에 가는 거예요. 시골길을 막 깜깜한 그치, 시골길에 까맣게 예, 그냥 헤드라이트만 탁 비치면서 가던 버스를 그치. 해서 딱 내렸어요. 큰 엄마랑. 그렇지. 그 버스는 떠나요. 그렇지. 완전 깜깜한데 그렇지. 하늘에 완전 운하수가 확 펼쳐져 있는 제가 그거를 봤던 기억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맞아, 이거 맞아. 본 적이 있다. 맞아. 완전 까먹고 맞아, 있었는데. 맞아. 그 별이 쏟아진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우리말 중에. 그게 정말 별이 쏟아지는. 그래서 요즘 제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국내에서 그렇게 별이 쏟아지는 곳을 나도 똑같은- 어디인지 똑같은 경우. 제일 그거를 제일 제가 유명한 데가 거기 있잖아요. 어디? 해변.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은 게 별이. 해변이 어딘가? 근데 똑같은 경험이 뭐냐면 바닷속인가? 나도 외갓집에서 밤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네. 하늘을 딱 봤는데 그 멍한 기분 있잖아. 헉, 이게 뭐지? 하는 그 기분. 근데 그때 느껴지는 그 신비한 기분 때문에 이 SF 영화를 보게 되면 자꾸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대인서부터 하늘을 보고 그래서 이제 별자리 이런 것도 생긴 거고 음양 오행 이런 것도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게 생겨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망원경의 발달로 인해서 네. 이제 우리가 보이죠 다. 옛날에는 그냥 맨눈으로 본 거죠. 그냥 맨눈으로 그래서 스타게이즈란 말 있잖아요. 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뭐 예언을 한다거나 앞으로 뭐 언제 별자리를 읽는 사람들. 비가 온다거나 뭐 이런 거 해서 실생활에도 도움이 됐고 이제 뻥치는 애들도 좀 나오고 근데 우주라고 하잖아요. 우주. 그게 보면은 우리 천자문 할 때 지부 집주 해가지고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우주. 영어에서는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사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고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우주, 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렇게 많고 저 별이 다 태양이란 소린데 음. 저렇게 많은데 뭐 이런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되게 미천해지고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고 중요한 느낌이죠. 미천해지는 느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전시켜 가지고 네. 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조르주 메이에스의 그 초창기 영화 보면 달나라 탐험인가? 예. 뭐 달세계 여행. 달로의 여행 뭐 달세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 영화인데 이렇게 대포 쏴서 달로 가는 거. 예, 달 눈깔에 이렇게 로켓 박혀 있는 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림 보셨죠? 그게 초창기 SF 영화입니다. 그게 바로. 그다음에 이제 뭐 메트로폴리스 뭐 이런 아주 뭐 명작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영화들이 이미 20세기 초에 나왔고 엄청난 이제 뭐 발전을 이루고 해서 이제 최근에 뭐 나온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중에서 우주를 소재로 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을 좀 골라봤고요. 이게 방금 최 과장 별을 보는 그런 취미, 그런 기쁨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주로 나가는,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우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백 킬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실 돈이 많고 이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돈이 많으면 뭐 일단 회사 같은 거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정말 부자들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걸 우주로 가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네. 소유주 타고 왜 내려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우리 그래비티 이런 거 봤듯이 네. 300억 정도 내면 음. 우주를 갔다 오게 음. 한 6개월 정도 교육받고 그렇게 갔다 해서- 온 저희 사업가가 있죠. 예, 많이 있죠. 그 울티마 그거 만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어도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옛날에 갔었는데 요즘 왜 그 아마존 테슬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 테슬라도 그렇고 네. 아마존 그 제프 베이노스 이 사람 여기 아마존에서 이거를 20억 정도면 예. 우주에 갔다 올 수 있는 민간 우주 회사를 15분. 그렇게 15분 동안 갔다 오는. 예.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이제는 몇백억대에서 몇십억대로 떨어진 거야. 그래요? 그 테슬라도 되게 재밌는 시도 많이 하던데. 예. 그 재활용으로 예. 재활용품으로 우주선을 그쵸. 만들어서 예.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거를 계속 그 시험하고 있어. 테슬라는 그 스페이스X잖아요. 네, 스페이스X는 맞아요. 예전에는 미사일을 한번 쏘면 로켓을 한번 쏘면 그거는 이제 없어지거나 이렇게 폐기돼야 되잖아. 네. 이제 몇 번씩 재활용하는 그쵸. 지금 네, 미사일을 개발해놓고 네.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되돌아오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막 지가 와서 왔다 앉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 가까워졌다. 물론 우리는 300억이나 30억이나 우리한테는 뭐 3억이라도 우리한테는 힘든 그거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는 뭐 몇십 년 내에는 일반인들도 우주에 가서 이런 그 무중력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시아기 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 우주 SF 영화에 대해서는 토를 달기가 매우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스페이스 정키들도 SF에 대한 어떤 물리학적인 이론을 들이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 몇백 광년이 떨어져 있는 워프를 통해서 가는 그 세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그렇죠. 경험이 너무 일천하고 경험이 없죠. 지식도 일천하죠. 그렇죠. 근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열망이나 상상력은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득한 환상의 상상력이 실제 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그 실제 한다고 믿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생겨나고 그 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발전해서 또 과학을 과학 발전을 밀어 올리는 그런 이렇게 추진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 다 개뻥이야. 예. 솔직히 말하면 사실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SF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좋아해. 예, 뭐냐면 되게 있음직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우주라는 그 존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스케일을 갖고 있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 그런 압도감을 잘 표현한다기보다는 되게 유치한 스토리를 다루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스토리는 유치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물론 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 이야기 시작하면 조금 더 다른 맥락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대체적으로는 저는 좀 너무 스토리가 유치한 거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럼 과학자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세대 때는. 지금은 안 그렇다며. 지금 연예인. 연예인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초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이렇게 허리가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우주 공학, 우주 과학 이런 천체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경우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그 코스모스 같은 네. 그다음에 뭐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 같은 그런 영화나 이런 영상이 어린 아이들이 보고 꿈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걔네들이 무슨 뭐 아인슈타인의 무슨 상대성 이론을 읽겠어 어렸을 때 이런 걸 보고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쵸. 거를 보고 SF 정기들이 많죠. 그런 걸 보고서 꿈을 키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요즘 나오는 그런 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네. 뭐 이런 거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SF 영화들 네. 물론 똑같은 다 상상력이고 개뻥이지만 이런 거가 좀 더 가깝다라는 거. 네. 그런 공상 중에서도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고 네. 뭐 우주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런 판타지와 과학 그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제
제 느낌인데. 맞아요. 맞네. 맞아요. 맞네. 제가 비슷해요. 형하고 느낌이. 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비슷해요. 아 근데 그 우리 어릴 때보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더 그 우주에 관한 어떤 콘텐츠를 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졌다고. 그 아까 중요한 우리 경험이잖아요. 예. 별을 보면서 느꼈던 그 신비감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덜하긴 하지. 근데 그게 더 그거를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먹을 게 많아져서 네. 옛날에 먹을 게 몇 없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우주에 관한 어떤 콘텐츠들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도리어 요즘 애들은 별로 그런 콘텐츠가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저 어릴 때는 기억에 뭐 우주왕복선 같은 거 쏘아 올리는 어떤 그런 영상이라던가 그러면 막 콜럼버스 예, 뭐 이런 거. 온갖 그 장난감 가게 가도 다 그거 그치, 관련된 그치, 장난감들이 그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데 오히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학적인 사고에 꼭 우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 공룡 기계라는 게 있다며. 공룡 이름 다 외우고 하는. 아, 예, 지금 우리 아이도 지금 그렇죠. 공룡기에 있습니다. 그 공룡기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파트로 넘어가서 다양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 아까 저 스토리 구조가 단순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F 정키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영화에서 말이 안 되는 것과 말이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이 되는 걸 현실화시키고 싶은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더 현실화해서 저 영화를 너무 가까이 두고 싶은 거야. 그 세계를 빨리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한 팬이지. 정말 선호하는 팬.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SF 이렇게 뭐 광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SF 영화들이 하고 있고 이 SF 영화 중에서 특히 우주가 나오는 이런 SF 영화들은 뭐랄까요 이게 과학 발전에 이바지한다. 얘기. 이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영감을 주는 자랄까요? 예, 영감을 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SF 영화들을 할 거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점은 저희가 몰라요. 문과생 3명과 예체능계 1명인데 진우도 예체능이지? 형도 예체능 아니에요? 나는 예체능 1년만 예체능이었어. 아무튼 알았어. 예체능 2명과 문과생 2명이 하는 거라고 정말 과알못입니다. 저희들이 과학을 잘 모르고 그래서 게스트를 좀 모셔볼까 주변에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돼야 되더라고. 이게 과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있는데 영화를 잘 모르거나 그렇죠. 그 두 개 과학도 알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말을 못해. 이런 애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저희가 혹시 게스트를 어서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도록 하겠는데 아니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과학도인데 우주는 몰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럼 과학도 얼마나 분야가 넓은요. 그리고 SF 영화를 좋아해야 되는데 뭐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의외로 많지 않다. 그래서 뭐 SF 영화에 상당히 비판적인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저거 그래서 덕분에 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헛소리 하더라도 저희가 AS나 이런 거는 모르니까 AS도 못합니다. 뭐 이런 경고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해 몰랐어. 주세요. AS를 못하는 아주 슬픈 상황이네. 그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뭘 틀렸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했는데도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서 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우주가 이렇게 까만 이 우주 하늘이 막 얘기했잖아. 나오고요. 매우 넓고 예. 매우 까맣고 예, 매우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줍지 않게 분류를 해보자면 우주선, 우주선이 나오는 우주선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이 나오는 거죠. 아, 그게 분류법이야 지금? 예, 그런 영화들이 아주 있고요. 단순무식하구만.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을 왔다 갔다 하는 별과 별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 어디서 어디로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영화들이 있고, 하여튼 지구 이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 다 우주로 간주하고 예,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네. 형은 저기 SF 우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사실. 난 되게 좋아해. 형 좋아하고. 형은 저도 여쭤가잖아요. 우석 형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보긴 많이 봐요. 영화만 봤지 뭐. 별로 뭐. 별로. 저는 일단은 SF 우주 관련된 영화는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기억이 안 남아. 아, 기억이 안 저도 나는 그래요. 관심이 네.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남고 제가 오늘 다룰 영화도 한 편을 봤거든요. 불과 뭐 한 몇 개월 전에 봤어요. 우연히 기억이 안 나죠. 막 좋아서 본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이 뭐였지? 하고 완전히 머릿속이 하얗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저도. 근데 다시 보니까 사실 이런 거였다. 이거 기억은 나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SF는 눈이 굉장히 현란하기 때문에 눈에 취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봤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아요. 네. 그 화려한 장면들만 근데 보면 또 금방 그래서 저는 기억나지. 이런 대표적인 영화들의 덕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덕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뭐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걔네가 뭐 개구 뭐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치. 신기한 수준이에요. 신기한 수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네. 지난주에 시카리오 있잖아. 네. 시카리오 그 얘기하는 게 똑같아. 나한테. 뭐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저는 문제는 최 과장님은 그게 신기한데 네. 저는 그게 신기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네가 더 나빠. 그러니까 저는 우주에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영화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릴 거고요. 과학적인 뭐 이런 뒷받침은 김 PD가 할 텐데 그 그게 거의 못 믿었고요. 못 믿었죠? 네. 참고로 저는 이번 에피소드 내내 좀 무중력 상태일 것 같아요. 진욱이는 헬멧도 쓰고 있지 왜? 그냥 멍하니 말한데 입만 뻐끔뻐끔. 공중부양하듯이요. 네. 아무튼 뭐 진욱이는 그 오게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틴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겠네.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오늘 오게티도 있어요. 있어? 있긴 야, 있는데 어깨띠를 찾았대요. 그런 게 네, 아니니까. 우리 그 무용보 모토가 좋은 영화를 찾아다니는 히치하이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은하수를 여행하는 그 영화도 있죠. 그 영화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사실, 좀 코믹북 같죠. 그거는 이제 코미디인데 코믹북. 이렇게 SF 영화가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지나치더라도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네. 엄청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영화들이에요. 그렇게 한번 이번 에피소드를 우리와 함께 히치하이커 은하수를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네.